저희 애는 한 4살 때부터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못생겼어. 지금 명확하게 신뢰가 가네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신뢰가 갑니다. 그때 딱 느꼈습니다. 아, 미의 기준이라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DNA에 있구나. DNA에 각인되어 있구나. 자,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의 피셜 그놈 83화 시작합니다. 네,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자, 저희가 이 녹화일 기준으로 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좋았던 사람은 아무래도 김재원 선생님 하와이를 다녀오셨죠? 네. 답사죠, 여러분. 답사. 공부하러. 답사요. 아 예. 그 한자 이름이 달라졌나? 아닙니다. 해양학자인 줄 알았어요. 해양학자요. 바다에서만 바닷가만 가는. 바닷가 스토리만 올라오더라고요. 다 거기 역사. 답사를 원래 그렇게 백사장에서 수영복 입고 하는 겁니까? 간 김에 다 역사적인 그런 게 있는 거. 저희 다 공부했잖아요. 네. 다 공부한 데 간 거. 바닷가 역사를 못 배운 것 같아가지고. 자, 어쨌든 그 긴 휴가를 보내고 돌아왔는데 다들 잘 쉬신 것 같아요? 네? 저야 뭐 네. 네. 뭐. 쉴 땐 좋은데 근데 쉬고 난 다음에 맞아요.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뭐 리듬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 한 번 깨진 리듬을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 보니까 이제 올해 휴일은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네, 오늘을 끝으로 없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도 그냥 주말인 것 같아요. 주말에 껴 있고요. 아, 그러면 대통령 믿으십시오. 대체휴일 나갑니다. 저희랑 하나만 상관없을 것으로. 우리랑 상관없는데 지금 현 대통령께서 대체휴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내년 그 설도 또 주말이 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에도 지금 대통령입니다. 아 예. 그것도 총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체휴일 갑니다. 대체휴일. 그렇군요. 네. 그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향후 몇 년 뒤에 그렇죠. 황금 휴가가 있다. 네. 사실 이번 추석 연휴도 한 3, 4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아, 요거 맞아요. 황금 휴가라고. 네. 자, 근데 벌써부터 또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2025년이면 금방이죠. 네, 2025년에 보니까 거의 일주일 쉬어요. 네. 야. 네, 추석 연휴가 3일 개천절이 금요일에 들어가면서 네. 금토일 쉬고 앞뒤 네. 주말 붙고. 네. 그리고 그리고 추석이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8일 대체휴일 하면은 목요일에 한글날입니다. 다시 금토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10월 10일 금요일 그리고 10월 1일 수요일 직장인 연차를 쓰면 네. 정말 12일을 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 이거는 그런 사람들도 월급은 받아가겠죠?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네. 노동자분들이신데요. 네. 아,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냥 네, 네. 월급은 제대로 잘 받으시겠죠? 아, 예.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당한. 네. 걱정돼서 나도 잘 줄 수 있을까 월급을? 걱정돼서. 아니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2년 지나면 M장기 네. 100만 대 있으니까 네, 또 그럼요. 흔쾌히 또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구독자 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독자 수가 안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늘어날수록 힘듭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또 거기에 맞는 또 위신과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또 지켜나가야 되니까 아 저는 그냥 옛날에 그냥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네, 2년 지나면 저랑 김재현 쌤이 이제 40에 접어듭니다. 그렇네. 2025년이면. 축하합니다. 그게 뭐예요? 40대 힘들어. 40대 맞아요 힘들어요. 저도 30대 때 몰랐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40대 때 좀 느끼기도 하는데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그거는 이 신체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확실히. 아니 몸이 앞에 4자 붙었다는 걸 인지하나 봐. 확 달라져요? 신체 능력이 훅 떨어집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생각은 안 변했는데 몸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막 헛디고 저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멘트도 헛디디신 것 같은데. 넘어가. 조금 더 약간 많아진다는 거죠 옛날보다는. 네.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는 연휴 때 뭐 했어요? 왜 이렇게 좀 달라졌어? 왜? 뭐 했어요를 뭘 하셨나요? 아니 저요? 되게 네. 얼굴이 좋아졌어요.
연휴 때 저는 똑같이 그냥 일했어요? 일해가지고 요즘 부쩍 댓글 보면 박가영 아나운서 이뻐졌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입 돌아갈 때 좀 한게 이제 빛이 바라는군요. 약간 효과가 그래. 나타나. 역시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입 한번 돌렸다 돌아오니까 한 번 더 돌려야 되나 싶고 그런데 똑같이 일해서 휴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여성분들이 관리를 하는 이유가 있군요. 보통 긴 휴일 전에 직전에 네. 얼굴에 좀 뭐 좀 하시고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네. 미리 해두셨기 때문에. 근데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는데 예쁘게 봐주시는 게 아닌가. 겸손한 척 오지쭈. 아주 가짐스럽죠. 전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네, 다른 방송에서 지 헤어스타일 바꿨다고 어찌나 얘기를 했는지 지겨워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히메컷 제가 그 컷의 이름 종류를 외울 정도니까 지 머리 스타일 바꾼 걸 왜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공주님 컷이라고 했더니 그만 좀 해! 몇번 얘기해. 근데 재원 쌤이 공주님 나이는 아니라고 또 그 얘기 듣자마자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대왕대비 나이죠. 그렇죠. 그렇죠. 빨리 돌아가시면. 임금님 빨리 돌아가시면. 그런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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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볼라인가요? 네, 대왕대비 나이에요. 네. 어디 공주를 들이댑니까? 자, 오늘은 또 흥미로운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네. 쉬운 소리가 더 많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역사에 매몰돼 계신 분들은 시청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본도 평소에 한 2-3장, 많으면 5장 6장이거든요. 네. 한 장 딸랑 그 준비했더라고요. 김재원 쌤도 내려놓고 오셨어요. 예. 이거 평소 김재원 선생님 닿지 않게 공백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창석 작가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상상력이 오늘은 많이 필요한. 네.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존 역사 이야기에 네. 우리의 상상을 덧붙여서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해석해 보는 거를 많은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또 상상력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아니 역사 해석에 있어서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게 논문의 원천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됐을까라는 어떤 그런 빈 공간을 이제 학문적으로 채우는 게 역사학이니까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상상의 논리 그럼요. 이런 것들이 좀 그럼요. 얼마나 완성도가 높냐에 따라 그 근거가 또 논문의 있어야지. 가치가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근거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롭게. 막 돌려도 됩니까? 예. 뇌피셜 막 돌려도 돼요.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오창석 작가의 전문 분야입니다. 네. 아주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이미 흐뭇했거든요. 주제 올라왔을 때. 오라고 댓글 네. 다셨더라고요. 오. 여러분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보다 뇌피셜 왕왕 돌아갑니다. 엄청 돌아가요. 내가 이 왕왕 돌아갑니다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이게 저는 그냥 기계 돌아가는 소리 왕왕 돌아가는 그 표현으로 쓰는 건데 자주라는 뜻의 왕왕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헷갈려서 제가 쓰는 줄 알던데 한자. 제가 표현하는 거는 이제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표현하는 거. 의태어라고 해야 되나? 그 웅웅 돌아간다고. 의성 의태어입니다. 의성어. 웅웅 돌아간다. 웅 소리 나듯이 이게 돌아간다는 거. 좀 왕, 귀여운 왕, 왕 척하는 돌아간다. 것 같아서 네? 좀 귀여운 척하는 것 같아서 듣기 불편하죠. 할 필요가 없어. 대왕 대비마마 기체 보존하셔야죠. 예, 물러나시려고요 자리에서. 옥체 보존하셔야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귀여운 척 안 하고 자,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심플하게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계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은 분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 아이디 JK6003, JK6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뇌피셜 그놈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 신청만 해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 라떼 한 잔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의외로 저희 상담받고 리모델링 받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할게요. 네, 한 달에 뭐 10만 원 정도만
원만 아껴도 그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아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분석해가지고 네. 보장받는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보장받으면서 금액은 아낄 수 있다고 하니까 자 이건 1타 2피인 것 같습니다. 안 하실 이유가 싹 다 없어요. 고쳐야 됩니다. 네, 여러분 꼭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전화해서 상담만이라도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입니다. 보험장터였습니다. 갑자기 우리 아이한테서 나는 쾌쾌한 호레비 냄새, 머리 냄새, 정수리 냄새, 체취를 개선하는 성장기 어린이 전용 화장품 굿타임 포키즈. 미네랄수 베이스와 EWG 그린 등급 안심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서 피부 자극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아기 화장품으로, 어른은 어른 화장품으로, 성장기 우리 아이는 성장기 전용 화장품으로 관리해 주세요. 우리 아이 선물, 조카 선물로 완전 강추하는 굿타임 포키즈는 네이버에서 굿타임 포키즈 검색 후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 전용 화장품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굿타임 포키즈라는 제품이 나왔는데요. 우리 아이들만 쓸 수 있는 전용 화장품입니다. 자, 아이들이 바깥에서 야외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의외로 아이들이 집단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집 아이들이랑 막 섞여서 활동하고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냄새에 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한테서 호레비 냄새가 나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요? 아 미칩니다. 왜냐면 성장 모르는 아. 냄새. 세포에 그 세포가 분열이, 죽고 예.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고 이게 빠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애들은 막 햇살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애들 한 둘 이상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네. 돌아가십니다. 진짜. 아. 저희 애인데 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못 껴안고 자겠어요. 아, 샤워 무조건 시켜야 되고요. 네. 네. 화장품 무조건 발라줘요. 근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아 사실은. 그럼요. 네. 어. 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 뭐랄까 아이들 우유 냄새만 날 거 전 냄새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그렇죠. 때, 아주 어, 신생아 때나 그런 거고요. 네. 그 이후엔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또 아이들도 내 거. 라는 그럼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거 너 거야라고 얘기해주면 아마 씻는 거 귀찮아하던 아이들도 더 이제 좋아하면서 위생을 지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굿타임 포키즈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쌤. 네, 오늘은 조선 최대의 섹스 스캔들 어우동 사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 어우동이 실제로 그런 섹시한 그런 느낌이었군요. 아주 섹시하신. 색 뒤에 단어를 좀 고민하고 바꾼 예. 것 같은데. 약간 스시처럼 느껴졌죠. 이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일단 조선 시대의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을 네. 담은 기록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는데 몇 안 되는 네. 분이시고요. 음. 일단 그 색자가 네. 들어갔다 그러면 어. 이쁘거나 네. 대단히 이쁘거나 아니면 음. 굉장히 뭐랄까 약간 요부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값싸고 고급스럽게. 섹시하다? 아. 섹시하다? 네, 섹시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 색자가 그 색자예요? 여의라 아이. 영어잖아요. 알아. 오늘 멘트 많이 헛디디시네요. 자색이 뛰어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굉장히 아마 아름다운 네. 고퀄리티. 그렇죠. 그럼 텐부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텐부가 뭐예요? 요부 위에. 개소리입니다. 예예예. 시동 걸어요. 굉장히 아무튼 아름답고 음. 뭔가 그러신 분이에요. 네. 그런 분입니다. 조선시대 미의 기준은 사실 지금의 미의 기준하고 좀 달랐을 거예요 아마. 아마도 그 아마도? 양귀비 어. 계란이 형이. 그럴 텐데 네. 그 저번 이것도 비슷한 얘기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오지에 있는 네. 어떤 인류학 아. 연구자가 네. 아마 각자의 미의 기준은 있었을 것이다. 네. 라는 그 어떤 그런 어. 결론을 딱 내리고 이제 그거를 증명하러 네. 이제 뭐 그 오지 이런 데를 딱 갔더니 음. 그들도 역시나 네. 우리가 보는 이쁜 사람을 꼽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의 지금도 어떤 크게 다르지 않을 기준 것이다. 같은 것들은 네.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주걱 긴 거 들어갈수록 미인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미의 기준이라는 게 뽀뚜루, 있을 수 뽀뚜루. 있는데 어.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절대 비율? 네, 황금 어떤 그런 황금 비율 같은 것들 우리가 딱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비율 같은 것들은 어. 있을지도 모른다. 네. 있을지도 모른다. 예전에 그 뭐라고 하나
왜 계란형이라든가 길쭉한 게 보면 밑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여자의 키와 남자의 키의 비율, 뭐 각도의 비율,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네. 양귀비가 왜 이렇게 둥둥하나요? 사실은 멀리서 볼 때 비율적으로 안정적이고, 근데 공통적인 건 배꼽같이 흰미인. 그렇죠. 이런 그런 게 거는 있어요. 있다. 그런 거. 중요하구나. 그리고 뭐 하얘야 될 것과 까매야 될 것. 것. 뭐 이런 붉은 것들. 입술 이런 네. 것들은 공통적으로 눈도 좀 이런 거 네. 있는데 약간 비율은 좀 다를 수 있다. 왜 이효린 까매도 이쁜데? 누구요? 이효리 씨. 어디가 까? 지금 조선시대 미래 기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대왕 대비 마마 옥체 보존하셔야죠. 여기서 희다라는 게 색깔의 의무 그 어떤 그렇죠. 그 밝다. 희고가 네 그렇죠. 밝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그 인종과 상관없이 이마가 피부색이, 밝아야 되고. 피부색이 이렇게 밝다라는 뜻이지. 그 사람의 꼭 기운을 뜻하는 것 희다 같아요. 뭐 이런 거랑은 약간 또 맑아 다른 거죠. 보인다. 그렇죠. 그렇죠. 맑음이죠. 맑음. 맑고 밝은. 네네. 비욘세 네. 느낌인가요? 네. 어머 우리-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 박가영 씨도 맑아 보여요. 아유. 어떨 때 보면 진짜 대가리 꽃밭인 것 같아요. 화장 많이 해서 그래. 맑아 보여 되게. 영혼이 맑아 보이잖아. 걸어다니는 그냥 꽃밭만 과외단지. 있잖아 머리에. 그죠? 제가 좀 깨끗하죠. 예. 청아한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어쨌든 김재호 쌤이 말한 거는 그 역사적으로도 크게 미의 기준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을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 있다. 꽃두루나 이런 거 뭐 주걱 같은 거 넣는 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미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 김태희가 가장 큰 꽃두루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 그럼요. 얘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문화 상대성이라는 게 네.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기본으로 하고 네. 인간의 기본적인 걸 하고 거기서 변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게 큰 논쟁이 있었어요. 사실 인류학자 사이에서. 그 사회화가 덜 된 아이들도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은 구별한다 그러잖아요. 뭐 애들 다 알아요. 저희 애 그렇죠. 이미 알아요. 어. 6살인데 누가 딱 TV 딱 틀어주고 누가 제일 예뻐 그냥 어떤 그런 정형화된 어떤 미의 딱 그 기준 있잖아요. 그걸 딱 골라. 아, 딱 거기 남자든 아빠 여자든 스타일. 딱 남자든 아빠가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저희 애는 한 4살 때부터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못생겼어요. 지금 명확하게 신뢰가 가네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신뢰가 갑니다. 레퍼런스가 됐어. 아빠 잘생겼지. 아빠 되게 아빠는 못생겼어라고 딱 얘기했어요. 종지부를 지워. 그때 딱 느꼈습니다. 아 미의 기준이라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DNA에 있구나. DNA 각인되어 있구나. 네, 그럼 또 그 기준을 보면 약간 뭐라 그랬지? 그때 뭐 턱이 돌아갔다 그랬나? 아무튼 뭐 아빠 그래. 아빠 턱이 돌아갔어. 무슨 이렇게 비율적으로 뭔가 아이가 아빠는 미남형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압니다. 다른 T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100% T입니다. 다른.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우동에 대한 이 평가도 뭔가 뭐 당대 맥락에서 그것도 맞아요. 있겠지만 네. 그냥 딱 봤을 때 이뻤을 거예요. 왜냐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몇 초 안 걸립니다. 그 특정 유혹하는데? 남성을 유혹할 때 10미닛도 아니에요. 10분이 채 안 걸려요 이거는. 네.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림 같은 게 남아 있거나 이러진 않죠.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네, 그런 근데 이제 오창석 씨가 사실 그 조선 시대를 동경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키도 조선 시대 평균 키이고 아니라니까요? 조선시대 태어났어도 작은 끼예요. 야, 조선시대 모르지. 그거. 아니라니까. 조선 후기에 키 그게 남아 있어요. 전기로 가도 안 되나요? 전기. 조선 전기. 아마 려말 선초, 려말 선초. 아니. 려말 선초, 려말 이게- 선초. 언제로 가야 돼? 려말 선초. 이게 일본에서 이제 조사를 해요. 개항 이후에 자기네들이랑 조선 키랑 풍속조사 있죠. 조선의 어떤 그런 걸 조사를 합니다. 그때도 이미 조선인들은 평균 키가 60대 초중반이에요. 아, 진짜? 예. 그럼 평균 했었네 그때. 그러니까 큰 키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끊긴 아니었다. 큰 키는 결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었다. 네. 일본으로 가면 큰 키죠. 일본으로 가면. 일본으로 태어났어요. 네, 일본으로 가면 큰 한 키입니다. 에도 시대 정도 태어났어야 돼. 어쨌든 그래서 이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큰 네. 줄기는 있지만 형태 조금씩 달랐을 거 아니에요. 조선 시대 시각이랑 비슷하거든요.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마른 여성분들 안 좋아하고. 네. 아까 전에 배상훈 교수님이 얘기했었던 전형적인 그 달걀형이라든지 아하. 풍채가 조금 있는 분들 음. 네, 그런 분들 좋아합니다 저는. 네. 아마 어우동이
딱 그 거기에 적합한 분이지 네. 않았을까 아,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좀 더 이게 뭐랄까 골반 쪽이 이제 그런 묘사는 없는데 골반이 크다 이런 묘사는 그런 건 없고 없어요? 자색이 뛰어났다. 골반이 장대하더라. 아 이런 건 그런 건 없었습니까? 아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튼 그 어우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어우동을 아시나요? 일단 뭐 어떤 상상 딱 어우동이란 이름 딱 영- 들었을 섹스 때 스캔들. 영화적 이미지죠. 영화적 네. 이미지. 어떤 게 떠오르시죠? 우동. 우동동이. 아 진짜 피부를 얻고 오늘도 지능을 잃었어요. 야. 오늘도 꽃밭이 만개했네요. 예. 일단 이름이 어우동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 이분의 이름은 어우동이 아니에요. 본명은 뭐예요? 본명이 정확하게 남아있진 않은데 박씨고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박구마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기도 한데 원래 이 시기에는 아무리 지체 높은 여성이라도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네. 없어요. 무슨 씨 부인. 네, 네. 뭐 고향을 앞에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본명부터가 그러니까 좀 어마어마하네요. 네. 박구마요? 네. 야, 쟤는 오늘도 바꾸마. 그 이름이었을지 모르고 내가 생각했을 때 100% 그겁니다. 후대에 그렇게 만든 거야 일부러. 근데 어우동이라는 이름은 그 뜻은 그냥 같이 어울려 통한다 라고 하는 뜻이고 아. 이분은 조선왕조실록에 이분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면 실록에. 이분 본인의 집안도 엄청난 집안이고요. 남편도 엄청난 집안이었고 같이 어울리셨던 분들도 어마어마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왜 제가 이게 그냥 뭐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섹스 스캔들이라 그랬냐면 이 시기에 엄청난 정치 논쟁입니다. 이 어우동과 관련된 이 사건 둘러싼. 자체가 네.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록을 보면 어우동이라고 적혀져 있을 때도 있고 어을우동이라고 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얼우동? 어을우동. 을은 아마 이게 연결어일 조사하죠. 예, 거로 예. 보이고요. 그렇죠. 아마도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우동 이게 그냥 남성이랑 이렇게 같이 어울린다, 어울려서 어울린다. 통하는 이게 아마 의태어 비슷한 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울렁더울렁 이런 느낌인 건가? 뭐 그런 네, 어떤 그러니까 약간의 표현을 선거적 의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표현을 그냥 이렇게 한자로 쓴 겁니다. 네, 느낌대로 한자로 쓰는 쓴 거니까. 거고. 그럼 약간의 혐오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좀 수도 조금 있죠. 약간 좀 천박한 네. 행실을 네. 의미하는. 네, 춘향계를 보면 그 어른의 그 처음에 파생이 어른다. 맞아요. 거기서는 그 느낌일 수도 있는 그럴 거예요.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죠. 있어요. 네,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네. 네, 근데 저는 그냥 어우동하면은 예전에 이보이 씨라고 옛날 배우 맞아요. 계세요. 옛날 배우. 그 배우님이 어우동 주연을 하셨는데 그 포스터나 그때 사진이 정말 미인이세요. 그렇지. 나는 그냥 그래서 되게 예쁜 사람. 아마 만약에 어우동 이게 아마 2015년인가 한번 또 영화로 나왔어요. 강은빈 씨가 강은비 씨, 네. 강은비. 건데. 몽정기는 그분. 예, 맞아요. 예, 그분도 맞아요. 저희랑 동갑입니다. 네. 아 그래? 예. 아 그때 나이가 그랬으니까. 맞아요. 아무튼 만약에 어우동이 또 영화가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배우가 해야 됩니다. 가장 예쁜 배우. 천하 일색 해야 되구나. 네, 진짜 그냥 진짜 딱 했을 때 탁 하고 손 한번 잡으면 바로 꼬셔줘야 돼요. 그게 이제 관객들이 그게 납득이 납득이 돼야 될 돼.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 해야 된다. 그냥 얼굴 딱 보고 싹 한번 웃으면 음.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어. 이쁜 사람이어야 돼요. 당대 이보이는 섹스 심벌이었어요. 네, 저 이보 씨는 잘 네, 모르겠지만 네. 서희 나이 때 좀 위니까. 예. 그 정도로 가장 이쁘고 매력적인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약간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약간 섹시미가 더해져야 되잖아. 섹시해야 되고요.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기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의 일단 출신을 말씀드리면 이분 자체가 원래 자기네 집안도 엄청난 뛰어난 네.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박윤창이라고 승문원 지사까지 보내신 분인데 이분은 정삼품이에요. 그러니까 당상간의 기준이에요. 네. 그 정도로 고위직 근데 장차관급입니다. 근데 어떻게 딸이 기생이 됐죠? 기생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흔한- 기생으로 알고 있지만 아. 기생. 네, 기생이 아닙니다. 이분은 아니군요. 일단 집안 자체가 굉장한 그 집안이고요. 남편 시집을 가요. 네. 시집 결혼을 한번 합니다. 그 남편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왕자예요. 왕자라고요? 왕족? 왕족입니다. 왕족. 왕자죠. 사실상 왕자예요. 그냥 왕족도 아니고요. 네. 태종의 증손자예요. 오. 태종의 증손자고 태강수 이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종의 둘째 형의
그러니까 효령대군의 다섯째 아들의 서자. 범죄와의 전쟁 같은 누가 할부지 아니요. 삼촌의 아들이다 이런 느낌. 효령대군의 다섯째 아들의 서자.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이 거야. 정도면 엄청난 완전 건데 왕족이지. 일반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알아듣기에는 조금 먼 느낌이긴 해요. 왕족이긴 하나. 근데 이제 양령, 효령, 충령, 네네네. 양령, 효령, 충령의 효령의 아들의 아들 네. 손자였기 때문에. 다섯 번째 아들의 서자. 서자. 이 정도면 거의 직계지. 직계예요. 직계. 엄청난 종친입니다. 네. 엄청난 종친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집에 결혼을 한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종친의 시집을 갈 정도고 네. 본인의 집안도 당상간급의 아버지가 그런 집안이다. 네. 이러면은 일단 이 캐스팅하려면 네. 누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나? 뭐 상관없죠 뭐. 네. 근데 배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뭐 그런 매력을 다 갖고 있는 배우가 해야 되니까. 한소희 한소희 씨. 저도 한소희 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분이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그런 요부의 이미지가 생긴 건 조선시대 성간염 때문입니다. 그 뒤에 성관요. 네네. 조선 이 시기 때부터 이러한 성간염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섹스 스캔들이고. 근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야. 네. 자유 연애 정도로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뒤에 만들어진 네. 거지. 그러니까 피해자일 수 있다. 그때 당시에 성관념에 의한 최근에 이제 있다. 많이 여성사 쪽 입장에서 네. 어우동에 대한 어떤 재해석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조선 시대에 좀 어떤 그런 억압적인 성관념에 의한 희생자. 와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왜냐하면 이 사람을 어우동이라는 사람을 다룬 그 야사들이 많아요. 네. 당대의 그 4대부가 쓴 야사 중에 그 용제총화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어우동이죠. 이로부터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였다. 그의 계집종이 역시 이뻐서 계집종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거든요. 팀이었구나. 맞아요. 한 팀입니다. 그 계집종이 역시 이뻐서 매양 저녁이면 옷을 단정하고 거리에 나가 예쁜 소년을 끌어들여 여주인의 방에 들여주고 자기는 또 다른 소년을 끌어들여 함께 자기를 매일처럼 하였다. 개도 짖네요. 네. 꽃피고 달 밝은 저녁엔 정욕을 참지 못해 둘이서 도성안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에게 끌리게 되면 제 집에서는 어디 갔는지도 몰랐으며 새벽이 되어야 돌아왔다.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을 점찍었는데 계집종이 말하기를 누구는 나이가 젊고 누구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만 합니다. 하면 그는 또 말하기를 어우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내가 맞고 누구는 내게 주리라 하여 실없는 말로 희롱하여 짓거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근데 이거 다들 하는 거 아닌가요? 20대 때? 그러니까요. 이거를 너 20대 때 이랬어요? 자 일단 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때는 지금 남편한테 버림받은 뒤에요. 네. 본인이 자유의 상태고. 네. 법적으로는 이거는 근데 비뚤어진 법이죠. 당대의 맥락에서 이혼이 안 된 비뚤어진 법상 본인은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집종이라고 돼 있지만 친구죠. 친구지. 친구예요. 20대예요. 네.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지나다니는 남성들을 본 거예요. 어떻게 길거리에 앉아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야, 쟤 이쁘지 않냐? 야, 쟤 재순아 이러면서. 쟤 괜찮지 않냐? 야, 너 쟤해. 나 쟤할게. 그렇지 이런 거예요. 이 정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아니, 이런 겁니다. 그냥 헌팅했다는 거 아니에요? 헌팅이에요. 지금 양양 서퍼 비치인 거예요. 한양 구성내를 양양 서퍼비치로 만든 거잖아요. 두 분이.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저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때 시대 상관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 그렇죠. 있으나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근데 지금의 이게 기준으로는. 용제총화는 정조대왕 용제 그 뒤에 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뒤에 이제 쓰여진 저는 요때 쓰여진 겁니다. 그 시기쯤. 네네네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관념상에서는 네. 저 요부 이렇게 이제 된 건데 돌이켜서 생각하면 박가은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그때 그럴 수 있다. 젊은 나이에 보통 이제 인스타 보면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앉아 있거든요. 방자전처럼 유연경, 조여정 태그팀이 결성돼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계집종도 넘어가지, 그러면. 어마어마했대요 이 계집종이 너무 이뻤다는 거예요. 둘 다 알아.
우리가 이쁘다는 걸 알아. 네. 근데 서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신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래 신분의 여성이 이제 나이도 조금 어렸을 테고 먼저 네. 권하고. 언니 제발아.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계집종한테 가는 스타일입니다. 좀 더 천박하게 놀고 싶어요. 난 대지정의 친구. 기쁨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무튼 근데 왜 이런 제가 그래서 참석해 좋아요. 겹치지 않거든요. 저는 기품 좀 좋아합니다. 계급적으로 겹치지 않아. 계급적. 먼저 가시라고. 형님 먼저 가시라고. 저는 허위여도 기품을 좀 쫓는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태강수 이동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갑니다. 이제 네.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했는데 축출이 돼요. 남편한테. 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네. 조선왕조 실록에 적혀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버려졌다라는 이 사건.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엄청난 왕족이에요. 네. 굉장히 가까운. 네. 성종이랑도 굉장히 가까운 왕족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족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네. 허락이 필요해요. 왕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한테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라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조선왕조 실록에 적혀져 있는 이혼의 사유,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낸 사유와 야사에 적혀져 있는 게 약간 달라요. 둘 다 설명해 주세요. 둘 다요? 후자는 아마 좀 더 더럽게 해놨겠지. 아마. 이건 아마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었을 수 있죠. 그렇죠. 일단 그 왕조 실록에 성종 실록에 적혀져 있는 걸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강수 이동이 여기 그러니까 이제 기생이죠. 기생인 영경비라고 하는 애를 매우 사랑하여 그의 아내 박씨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해서 아내를 버린 걸로 되어 있군요.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이별하였는데 한편 그 단서가 열리면 패단의 근원을 막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박 씨와 다시 결합하게 하고 이동의 죄는 성상께서 재결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이별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야사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말에 따르면 네. 이 허물은 거짓인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허물을 뒤집어 씌워갖고. 허물을 뒤집어 씌웠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 태강수 이동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네. 이 기생을 좋아해가지고 부인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 야사에 적혀 있는 그 허물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허물이 뭐냐면 이거 말 만들기 쉽지. 재밌게 만들기 좋지. 그게 뭐냐면 이 남편이 네. 집에 한 장인을 들였다는 거예요. 은그릇을 만드는 장인. 이거 스토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딱 그려지죠? 은그릇을 만드는 그 장인을 불렀는데 그 은그릇을 만드는 그 은장이에게 이 그 어우동이 계집종의 옷을 입고 장인의 옆에 앉아 그릇을 만드는 솜씨를 칭찬을 하더니 날마다 음란한 짓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그릇 만드는 장인을 불러왔더니 이제 그 어우동이 그 애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은그릇을 만들 때마다 갔다는 거예요. 그릇을 좀 섬세하게 잘 만들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손 한번 싹 잡고 참관했구나. 은그릇 되게 잘 만든다 라고 하면서 밤마다 불러들여서 음란한 짓을 했다. 그때는 참 손기술이 좋고. 아니 근데 여기 이제 그거죠. 계집종의 옷을 입고 가서 일부러 자기 신분을 숨기기 네 위해서. 신분을 속이 왜냐면 이게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우동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신분을 계속 숨겨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엄청 고위직 네. 관료의 딸, 그다음에 남편도 종친, 네. 뭐 이러니까 함부로 자기한테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죠 남성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올 수 있게끔 낮추는구나. 일부러. 낮춥니다 신분을. 이런 전략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눈높이 유혹. 좋네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죠. 난 함부로 해도 되는 여자야라고 하는 듯이 계집종의 옷을 입고 가서 네. 되게 잘 만드네. 뭐 이렇게 이제 꼬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남편이 올렸다는 거죠. 네. 우리 부인이 이러고 놉니다. 그래서 나는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올렸더니 이제 그 조사를 해본 거죠. 이혼 사유가 되는가?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 않- 자체가 뻥일 수 있다는 거죠. 뻥이었어요. 아니면 만들어낸 조사 거, 결과는. 만들어낸 걸 수도 있죠. 네, 조사 결과는 뻥이었습니다. 최소한 은 장인한테 크로스 체크 정도는 했겠지. 그럼요. 이때는 어. 조사 빡세게 했죠. 나름대로 조사를 근데 뭐 여기서부터는 상상이죠. 네, 그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인지는 알 알 수 수 없으니까. 네네네,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 조사를 했더니 음. 알고 봤더니 부인이 그런 게 어우동이 그런 게 아니라 네. 남편이 그 뒤집어 씌운 거죠. 왜 기생이랑 바람이 나. 진짜.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확실하게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은 장인이 어떻게 조치를 당했는가를 보면 사실 왕족인데 왕족의 아내를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 장인이면 아무리 신분이 높아봐야 사실 이 남편보다 높을 수가 없는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매질 정도는 당했을 텐데 네. 조금만 조사해봤는데 뭐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 그러면 지어진 거지. 아마도 그래서 지어졌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만 네. 이게 나중에 어우동 사건이 이제 다른 걸로 이게 지금 어우동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실록 기사예요. 네. 근데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때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결이 좀 달라지는구나. 네, 라는 식이 되면서 야사에는 이게 사실인 것처럼 쓰여져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이건 우리가 네. 뭐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일단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저희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혼 못 하게끔 막아요. 이혼을 못 하게끔 막습니다. 네. 근데도 남편은 버립니다. 남편은 버립니다. 남편은 버리고 그 기생한테를 갔는지도 또 중요한데. 어떤 그 좋아했던 기생.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나오지 않는다. 않는데 나중에 이 남편은 죄를 묻지 않아요. 이 남편의 죄는 하나도 묻지 않게 되고 네. 그렇죠. 벌써부터 빡치나 봐요, 박 아나운서. 예. 네.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직첩을 돌려받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어우동은 사실상 네. 버려진 거예요. 남편한테 버려진 겁니다. 네. 그리고 아빠한테 가요. 근데 아빠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친정으로 못 가죠. 네. 근데 여기에서 쓰여져 있기로는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아요. 그냥 원래는 갈 수 있나요? 이때까진? 사실 받아주는 게 사회적 분위기상 받아줄 수 없죠. 그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네, 남편한테도 버림받았는데 어. 이제 친정에서도 이렇게 소방 맞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소방 맞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길가에 집을 마련하고 거처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집에서 버려졌지만 어쨌든 뭐 네. 자기네 집도 잘 살고 이러니까 집 하나 정도는 돈은 마련할 수 줬겠죠. 있었던 네. 거죠.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계집종가 삽니다. 환상의 이제 팀이 구성이 이제 되거든요. 결성됐네. 자, 이제 돈도 있어요. 네. 심심하고. 심심해요. 할 건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기분도 어떻게 보면 목 같아. 세상에 대한 남편에 대한 복수, 세상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짜증 나는 거죠. 근데 나이는 어려. 그다음에 또 여성 입장에서 또 성욕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능하죠. 네, 근데 한창 나이에. 나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 그 즈음에 아니 왜냐면 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지금처럼 이렇게 보장이 되는 시대라면 뭐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해 보겠다 뭐 이런 의지라도 가질 텐데 그건 아예 불가능한 데입니다. 사회잖아요. 네, 왜냐면 지금 버려진 거예요. 음. 사회적으로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네. 그때 계집종이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아. 얘기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살기에 상심하고 탄식하기를 그처럼 하십니까? 오정연이라는 사람 언니 들어봤어요? 이는 일찍이 사원부의 관리가 되었고 용모가 아름답기가 태강수 그러니까 전 남편이죠. 네. 전 남편보다 월등히 나으며 신부도 전하지 않으니 배필을 삼을 만합니다. 언니가 만약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남소에 한 거네. 그렇죠? 남자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뭐 여러 야사와 여러 야사와 그다음에 이게 뭐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신문 과정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증언을 토대로 제작된 거군요.
이게 남성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본인의 입도 있고요. 그다음 주변의 그 신문 과정에서 다 일종의 나옵니다. 공초 기록에 네. 네. 거기서 그렇게 네, 찐친이네. 네. 그렇게 한 거죠. 아니지 배운 여자지. 네. 배운 여자지. 그러니까 찐친. 그게 좀 배운 여자. 그러니까 찐친. 성에 찐친. 잘 배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어느 날 그 계집종이 그 오종년을 부릅니다. 이게 마당발이었네. 네. 왜냐면 계집종도 이뻤으니까. 사교계에 좀 끈이 있었나 보네. 네. 그래서 어우동이 이를 맞이하였다라고. 이때부터가 시작이었구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무렵에 네. 성종이 재결합을 명령을 해요. 계속적으로. 남편이랑 재결합을 하라고. 재결합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선후 관계는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남편은 그 재결합 왕의 명령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네. 그 가운데서 아마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진 거죠 지금 어우동은. 심리적으로 지금 거의 소방 맞은 상태에 왕이 남편한테 다시 만나라고 했는데 그 남편이 그걸 거절을 하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제. 아니 근데 사실 왕의 명령 어명인데 자기가 왕족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하는 명령인데 그걸 받들지 않고 그냥 놔둘 정도로 싫었다는 얘기는 뭔가 있다.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자기가 바람핀 거면 그냥 왕이 시키면 그냥 그대로 그냥 결혼 상태는 혼인 상태는 유지하면서 따로 그냥 바깥으로 돌면 되는데 조선시대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왕이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가 이 남자도 어우동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영화에는 그렇게 나와요. 영화에는 정치 이렇게 백도빈으로 나오죠 남편이. 네. 네, 강은비 네네네. 백도빈인데 그게 사실은 왕을 별거 아닌 거로 본 거예요. 왕을 아, 무시한 거야? 네가 너랑 나랑 뭐 급이 내가 더 높은 급인데 뭐 이게 그래서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게 영화에는 그렇게 나와. 영화에는. 네. 저는 그것보단 약간 다른 왕의 명이었으면은 지켜야 되는데 여자 문제는 어차피 처벌도 안 하고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아니었을까. 다른 거였으면 몰라도. 같은 남자끼리 여자 문제. 네. 그런 것도 야.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성종도 할 말이 없지. 그죠? 할 말이 없죠. 없습니다. 할 말이 아주 없죠. 적극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겠네. 야 너도 만만치 않잖아. 뭘 나만 갖고 나만 갖고 그래. 이럴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어우동의 그게 이제 시작인데 네. 문제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근친상간의 네. 어떤 그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이게 남편에 대한 복수 때문인 네. 건지 아니면 그냥 어우동은 사실 그냥 다 열어놓고 남성을 만났는데 네. 그 남성들 중에 그 종친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네. 그냥 너무 이쁘니까 네. 그런 사람들도 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화에는 전자죠. 복수심 때문에. 어. 영화에는 전자로 나와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남편과 좀 가까운 네. 종친들과 관계를 맺기. 그러니까 피가 섞였던 건 아니고 족보상으로 얽혀 있는 사람들. 아니 육촌이니까 사촌, 6촌 정도. 육촌 뭐 이런 거. 제일 가까운 게 6촌이었어요. 뭐 6촌이면 조선 시대 때 6촌이면 굉장히 가까운 촌수입니다. 그죠. 한 달에 걸치면 이제 일부러 들리게끔 하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빡치게 하려고. 그 교수님이 말했었던 것처럼 영화에서는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접근했던 것만. 근데 이제 쭉 뒤에 그 어떤 이분의 어떤 그런 스타일상 그 신분 그 고하를 가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다 했는데 얼굴은 그런 가리- 분도 있었던 걸 수도 있고요. 얼굴은 가리겠죠. 얼굴.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처음으로 만났던 남자가 남편이니까 네. 어느 정도 취향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상을 좋아하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이분은 이게 그래서 어떤 그게 뭐냐면 이분은 선택합니다. 이 조선 시대 때 이런 여성이 많이 없어요. 네. 본인이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꼬셔요. 이분. 신여성이었네 진짜. 멋있어요. 신져서 멋있어요.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의 육촌인. 이분도 세종의 서손자예요. 그 서자의 손자. 네.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계양군의 서자인
방산수 이난이라는 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요 너무 사랑해요. 아 실제로. 어우동이. 어우동이? 이 사람이 어우동을 아 이난이. 정말 사랑합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 네. 이 사람의 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만 죄를 털어놔요. 난 진짜 사랑한 거 맞다. 이것도 로맨티스트. 로맨티스트예요. 어. 아주 로맨티스트인데 이난 이거 아유. 그 어우동의 재색에 매료되어 음. 어우동을 자주 찾았다라고 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 팔뚝에 네. 타투했어? 문신. 네, 어우동 이름을 타투합니다. 조선시대. 네. 어느 정도 아니, 사랑해야. 근데 조선 시대에도 타투. 엄청난 거죠. 새길 수는 있겠지. 모르든. 연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먹물로 먹물로. 이렇게 했다. 바늘로 해서 있는데 영모를 스며들게 하면. 오. 상처를 낸 다음에 네. 거기에 먹물을 넣으면 넣으면. 남으니까 오. 조악했겠지만 어쨌든 가능은 했겠지. 오. 근데 뭐 이분은 서로 아무튼 사랑을 했었던 사이라고 생각하기 참 좋은 그런 본인이 거죠. 인정해서 몸 새길 정도면 진짜 사랑한 거지. 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뭐 되게 성인 같지만 사실 이때 당시 나이가 뭐 10대 후반, 다 20대예요, 다. 20대 초반 뭐 네. 이럴 거 아니야. 이거 사랑에 올인이 가능한 나이지 사실. 그럼요. 어. 그럼. 예비군 가보면 군대 모자에 옛날 여자친구 이름 적혀 있는 거 파는 거 다 있잖아요. 모자랑 팔뚝은 또 느낌이 좀 그때는 모자에 새길 수 없어. 갓에 새길 수 없잖아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곳이 내 몸밖에 없어. 이렇게 네. 뭐 바꾸마 뭐 이렇게 이제 생긴 거죠. 뭐 네. 이렇게 이제 사진 아니 생긴 부모 건데. 신체가 부모님한테 받은 건데.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인 와. 거죠. 아. 이게 엄청난 사건이. 게다가 어. 남편의 육촌인데 어. 어마어마한.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종친이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수산수 이기라는 사람인데 음. 이 사람도 이제 관계를 맺는데 이제 어우동이 도성 서쪽에서 그네놀이를 어. 하고 있는데 그 수산수 이 이기가 또 이제 네. 그 종 여자 종.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네. 내금위의 첩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내금위 사람이랑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그때 내금위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는지 이 사람이 한번 취할 수 있을 만한 급으로 내려서 이야기 소개를 시켜주려고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켰겠지. 야, 누가 물어보면 우리도 나이트클럽 가면 뭐 그럴 수 있죠. 50만 유튜버입니다. 이러면 바보거든요. 뭐 하십니까? 아유, 동네에서 조금의 철물점 같은 거 합니다. 뭐 이렇게 최대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돌리죠. 야, 뭐 조그만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이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쨌든 종친인데 내금위의 부인도 아니고 첩이야? 오케이 그러면 뭐 한번 불러봐라라고 해서 또 이제 관계를 이제 맺게 하는데 가다가 관계를 맺는 그 장소들도 굉장히 섹시합니다. 이거. 아 집이 아니에요. 가다가 가다가 꽂혀요. 그러면 남의 집에 돈을 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대실 그냥 남의 집 대실을 네. 야 조선시대 아 여간이 없었죠. 모텔이 없었잖아요. 아 진짜 신식이네. 살아있네. 네. 그러거나 아니면은 더 좀 섹시하게. 이게 금기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절 뭐 이런 거죠. 절은 아니었고 조상님 그 위패가 묘소 사당 사당에서 사당. 대실 이런 데 아, 하는 이수 거. 네, 사당. 거기서 이제 뭐 사당 좋다. 한다. 가장 성 사당 뭐가 죠 사당 좋다. 아 약간 조사님들 보시는데. 반전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 그런 거 완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이제 금기시되거나 아니면 좀 뭔가 그 느낌이 그런 거예요. 오죽급했으면의 느낌들이 장소에서 많이 느껴져요. 옛날에는 그 대가 아니, 집에 바깥에 사당이 있습니다. 집 안에 그 약간 좀 또 외진데 소리가 나도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이제 오죽급했으면 저기서 했을까 싶은 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가다가 너무 급하니까 집 좀 빌려줘 하고 돈 주고 들어가서 하거나 집 안에까지 들어가는 자기 방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
제실로 들어가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많아요. 야, 뜨겁네 이분. 이게 진짜. 우리가 놀랍지만 조금만 한 단계만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성문화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강요했던 성문화를 우리는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스탠다드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 성문화는 달랐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 60년대, 50년대, 70년대 신문에 기고된 사연 같은 것들 보면 섹시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이랑은 오히려 비교도 안 될 네. 정도로 이렇게까지 문란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50년대, 6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이런 우리도 걸 가스라이팅 보면 된 거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다라는 그러니까요. 걸 그럼요. 네, 느낄 수 있는 그때나 거죠. 지금이나 뭐 여러 가지 문화는 달라졌지만 사람의 욕망의 크기는 그럼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을 것이다. 아니, 그리고 술 마시고 진실 게임 해보면 음. 장소들 진짜 희한한 장소들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 장소가 제일 희한한가? 우리 가영 씨도 배우는구나.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음. 들은 것 중에 어. 뭐가 제일 신선했나요, 장소가? 일단 천장이 바깥 천장인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야외. 그러니까 구멍 뚫린 천장. 생각보다 진짜로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예.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선호할 수 있지. 예. 차를 그럴 수 있죠.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예. 계단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공공장소, 화장실 뭐 각자의 취향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가요? 어디 아닌 척. 아니 늘 얘기했지만 우리 재원 쌤은 늘 모텔을 맞아, 굉장히 맞아. 선호했습니다. 아. 모텔 사랑꾼이었거든요. 좀 아무튼 네. 지금 또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왜? 그 얘기를 왜 갑자기 하시죠? 뭐 이 자리 노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뭐 강의실이 섹시하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는 거칠 것이 없죠. 어제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네. 이제 뭐 종친들도 이렇게 어. 만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 여러 분들이랑 이제 만나는데 일단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로만 따지면 사실 그닥 놀라울 정도도 아니에요. 17명이거든요. 아니 뭐 소소하네 뭐. 17대 1을 아니. 개별적으로 각계준 개별적으로 어쨌든. 하나 이상은 안 하십니다. 네. 17분에서 사실 뭐 17, 연애 쭉 하면서 17 네.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밝혀지기로 17. 안 밝혀진 건 더 많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신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털어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이제 17인 건데. 근데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않으셨던 분이니까 그렇죠. 뭐 본인이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을 주로 많이들 하는데 박강창이라는 네.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우동이 직접 굉장히 적극적으로 꼬십니다. 직접 그 어우동이 이제 그 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꼬시고 난 다음에 이분은 아마도 네. 어우동 스타일이었나 봐요. 어우동이 자기 팔의 색입니다. 이때 약간 그 타투가 유행이었어요. 아니.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는 건 원래 문신의 전통 같은 거는 네. 조선의 한반도에 있는 그러니까 저도 전통이 처음 아니에요. 들어요. 있는 그런 전통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고려 말에 뭔가가 들어왔을 수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아무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신은 네. 저기 오랑캐들이 그렇죠. 사실은 형벌이잖아요. 네네네네. 처벌. 그래서 이거 좀 유행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해하시면 안 아니, 됩니다. 지금도 타투에 대해서 굉장히 네네. 인식이 좋지 않은데 그렇죠. 조선 시대 때 이걸 했다는 거는 정말 이게 사회적 규범 이런 거를 정말 따르기 싫었나 보다. 이분의 스타일이셨던 거죠 뭘. 이분의 이야기로 쭉 들으면 이분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 자신의 성적 욕망을 숨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아, 네. 이 조선 시대 이 시기에 이런 정말 분이 앞서갔던 분. 엄청난 앞서갔던 몇백 년을 분인데. 앞서갔던 지금도 네.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이 그 조사 결과 네. 이분이 이제 그거 잘해요. 글도 잘 적고요. 네. 그림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음.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을 서로 공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냥 서로 시 적고 뭐 이런 것만을 서로 공유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 17은 나와 잠자리를 가진 사람은 17이었다라고 딱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분도 취향이 있는 거예요.
암호하거나 그냥 막 이렇게 그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소문이 납니다. 아유, 아 그럼요. 한양바닥 이때 얼마나 좁은데요. 한양바닥이라고 해봐야 굉장히 좁다 보니까 음행을 좋아한다는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그 소문을 들은 이근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근지. 아, 네. 이근지. 이 새끼는 아주 나쁜 새끼예요. 소문 듣고 나도 한번 그렇죠. 아.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그 방산수 아. 다른 그 종친이 심부름 보낸 사람이다라고 이제 꿰어내어서 어우동의 집에 찾아갔는데 네. 어우동이 또 이 이근지 씨가 또 괜찮았나 봐요 스타일이. 관계를 가집니다. 이름이 묵직하잖아요. 근지. 그 진짜 그 지자인가요? 그 진짜 뭔데요? 가지지. 그래, 이제 이근이었으면 더 섹시했을 그렇지. 텐데. 아까 말했던 그 내금이 그 내금이의 관리였었던 구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똑같이 어우동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당에 이제 혼자 어우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습니다. 그리고 어우동을 직접 끌고 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관계를 가집니다. 이것도 아마 이 구전이라는 분의 뭔가가 마음에 들었었던 모양이겠죠. 근데 이 이승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우동이 기생이라는 소문이 나요. 그 나중에 그게 뭐냐면 이승원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집 앞을 보니까 얼마나 이뻤으면 이분은 소문 듣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 봐요. 너무 이뻐. 아 첫눈에 그냥 바로. 이게 이효리 씨보다 이뻤다는 거죠. 왜냐면 이효리 씨는 10분이거든요. 저 서태민이 이분은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 끝이. 그냥 첫 눈에 그냥. 네, 딱 보고 반했어요. 근데 또 요정에게 물어보고 이 요정이 아주 네.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네. 요정이 물어봅니다. 저 아이는 지방에서 새로 뽑은 기생이니? 물어봐요. 왜냐면 못 보던 이분이 그 아마도 뉴페. 기생노 뉴페. 기생을 자주 봤던 분이셨던 거죠. 근데 다 기생을 아는데, 자주 봤는데 이 동네 기생 내가 다 아는 아는데. 거예요. 근데 못 처음 보던데. 보는 애인데 음. 제 지방에서 새로 오네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요정이 네라고 그 사람 생각에 또 맞춰주네 또. 그렇죠. 그래서 그의 바램대로 어우동을 침실까지 끌고 가 동숙하며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분은 그 남성이 마음에 들면 본인의 신분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시는 처음에 그 남자가 생각한 신분에 또 맞춰주냐. 그렇죠. 상황적으로 또. 네, 그다음에 종이랑도 어. 그 이 단짝 편생의 단짝이에요. 어. 친구는 계속적으로 티키타카가 어. 너무나도 잘 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지분이 상당하네 그 여종이. 네. 역할이 크네. 근데 아까 처음에 적혀져 있던 것처럼 이 종도 자기도 같이 즐기면서. 같이 즐기는 거죠. 떡고물이 좀 있었고. 뭐 가령 그 이승원 씨의 이제 옆에 친구가 있었다거나 이러면 같이 하는 너도 거죠. 쉬는 김에 뭐 쉬면 많이만 놀면 많이 들어와야 돼 방에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홍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 홍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과거급제를 갓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홍찬이 이 방산수라고 하는 사람의 집 앞을 이렇게 쭉 가다가 또 어우동을 얼굴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웃기죠. 간통할 기회를 엿보고 있어. 부인이 있었구나. 아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제 어우동이 정을 정을 통할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을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이 홍찬이 어려요. 네. 이제 갓 과거급제한 친구입니다. 어린 나이에 과거급제를 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안 거죠. 어우동도 안 거예요. 네. 홍찬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걸. 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느낌 오지, 느낌이 느낌 오지. 오죠. 자꾸 어린 쳐다보잖아. 나이에 네. 서로 이게 눈빛 교환을 좀 이렇게 탁 한 거죠. 그래서 네. 길거리에 서로 딱 마주쳐요. 근데 이 그 어우동이 홍찬을 그 오소매로 그렇지 싹 하는 거지. 뺨을 착 한번 플러팅을 또 기가 막히게 옷기 플러팅. 얼굴을 슬쩍 건드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옷소매로 이렇게 쓱 하고 이렇게 또 냄새도 또 좋은 냄새 났을 거 아니야. 뭔가 못 뿌렸겠죠. 분 뭐 이런 거 향이 나는 거. 향 나는 거는 뭔가 이렇게 했겠죠. 촥한 겁니다. 아, 네, 바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만으로 그냥 옷깃만 스쳐도 그냥. 네.
그다음에 이제 공부만 하다가. 네. 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 종친 혹은 양반 네. 4대부들과의 네. 그건데 중인 신분이었었던 서리 가미향이라는 네.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마 서로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강창이랑 다른 분이 네. 새겨져 있으니까 그 아까 말했던 등에다가. 등에 가미향 이름을 이렇게 쫙. 아 그럼 등에다가 누가 해줬단 얘긴데? 그렇죠. 어차피 해주는 그건 사람이 뭐, 있어. 그 여종이 했겠죠. 여종이나. 여종이 한 건가? 아, 타투이스트였구나 게다가. 와. 아 모르죠. 만드는 예술가시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남자가 있으면 사실 이거 상탈해야 되거든 등은. 쉽지 않아.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중인 신분의 사람을 등에 새겼으니까 신분 고하가 이제 이분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이제 결정적인 건데요. 네. 이게 보면은 굉장한 그건데 누구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종친의 네. 그 아마 그 종친과 뭔가 관계가 있었겠죠. 그 종친이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의 산호비 네. 산호비를 이제 자신이 만나던 남자의 노비랑. 그렇죠. 이분이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네. 아마도 만나고 있으니까 이 산호비가 마음에 들어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산호비가 이 새벽에 집 밖으로 나가는 그 어우동을 협박을 했다. 네. 야, 이분- 협박을 해서 그럼 또 관계를 맺었나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주인님이랑 만나고 있는데 새벽에 또 딴 남자 만나러 나가는 거 너무 아마도 걸렸어. 뭐 그런 거였겠죠. 갑자기 어. 이제 새벽에 나가는 거를 딱 보고 어. 너 어디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어우동이 집안으로 불려들여 관계를 맺었다라고 돼 있는데 입을 아마 입을 잡히려고 할 때 도망가려고 하는데 직업이가 신고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네. 되어 있지만 이제 그건지 음.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우동은 남자를 선택하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걸려가지고 좀 그랬으면 어차피 자기도 몸종이 있으니까 야 이번엔 네가 좀 저 방어 좀 해가지고 그 자기 몸종한테 시켰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잖아요. 자기가 진짜로 한 걸로 봐서는 언니 나 쟤는 내 취향 아니야 이런 거 아닐까? 뭐 언니 그랬을 미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직업이를 딱 네. 보고 이제 응. 뭐 어우동 입장에서는 등치도 좀 있고 괜찮은데 오케이 콜 뭐 이렇게 네.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 시기에는 굉장한 그 신분의 고하가 명확했었던 그렇죠. 사회고요. 이미 이때 그냥 단순히 중인이라 다른 양인 신분이 아닙니다. 네. 그냥 농부도 아니에요. 네. 천민입니다. 천민. 노비예요. 이 노비와 아버지가 당상관급의 그 처자의 관계라고 하는 건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아마 강제로 했을 거야라고 추정했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해? 네. 이렇게 됐던 거지. 근데 이분이 어떤 쭉 그걸로 봐서는 이분은 남성을 선택하거든요. 자기가 딱 네. 잘 사람 자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분은 중요치 않고. 네,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 요종이랑도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일단 직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선택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 들어가면 좀 진짜 들어가는 거랑 무슨 그게 상관이에요? 진짜에 꽂혀 있어요. 아주 진짜.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남자 양반들이 네. 여자 노비랑 그러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허다하고요. 아. 그거는 굉장히 허다하고요. 막 건드렸구나 그거는 강제로. 하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일부 일처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첩을 두거나 그런 짓을 하는 게 우와 능력 좋아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사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암암리에 다들 본인의 노비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노비라든지 첩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네. 일반적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왜냐면 조선 후기 때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 조사를 한 게 빈번했다 있는데 정도로 네. 볼 수 있겠네요. 그 한양에 있는 4대 부도라면 조사를 합니다. 첩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한 20%?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일반적이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게 낯설지는 않은 거예요. 첩이 있는 게 낯설지는 않은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시점이었지만 여성은 그럴 수 없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성종의 귀에 들어갑니다. 네. 산삼 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았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감,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 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햇섭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산삼 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나돌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 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산삼 시대입니다. 자, 추석 때 이 산삼 순백 선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산삼 시대 이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내 건강을 위해서도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자, 산삼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각광받은 건강기능식품인 이유가 있겠죠? 드셔보시면 알 겁니다. 대신 꾸준히 드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산삼 순백 드셔보시는 걸 저희는 추천드리는데 혹시라도 이 금액대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산삼 시대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자, 먹기도 훨씬 편합니다. 사실 산삼 시대가 자, 여러모로 입문자용 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엔트리니까 여러분 네. 열감이 너무 확 올라오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시작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도라지 네. 들어가니까 목에 좋고 네.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홍삼도 들어가 있습니다. 산삼 네. 시대. 저 엄마한테 산삼시대 보내줬더니 먹고 좋다고 네. 순백으로 보내달라고. 아, 어머니가 또 그 위에 제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군요. 네, 검색해보고 알고선 그 위에 거 더 좋아 보인다고 네. 보내달라고 하셔서 또 네.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산삼 순백 그리고 산삼 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차전자피 식이섬유 제품 10년 누적 생산량 529톤, 국내 생산량 1등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더 부드럽게, 더 깔끔하게, 더 많은 똥 생산을 도와드리는 정직한 약속. 불만족 시에는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똥기사몰 재구매율은 3분의 2 이상인 68.6%입니다. 2만 건이 넘는 구매 후기 중에 91% 이상의 긍정 후기에서 제품의 진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똥을 똥이라고 불리도록 5월 3일을 똥의 날로 제정한 똥에 대한 진정성 있는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M장계 구독자분들께서는 똥기사물 회원 가입 후에 마이페이지 쿠폰 페이지에서 쾌변엔 화이버 슬림 8글자를 입력하시면 전 품목 5% 할인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규 회원 가입 후에 20포 이상 구매하신 첫 고객에 하나요 9,900원 상당의 6포 총 3일 체험분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행복한 화장실, 행복한 마무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똥 싸다 기절한 물인 똥기사물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화장실 가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리고 변은 보지만 늘 시원하지 않다 뭔가. 잔변감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처리도 뭔가 깔끔하지 않다.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문제가 계속되다 보면 이제 치질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해지면 또 수술도 해야 되고 이게 번거롭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초기에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배변 활동이 좀 원활하지 않고 좀 깔끔하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K푸드 화이버슬림 똥기사물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냥 궁금해만 하지 마시고 꼭 한번 구매해서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K푸드 화이버슬림이었습니다. 성종의 귀에 들어갑니다. 네. 이걸 참지 못해요. 4대부들은. 네. 참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탄핵을 올려요. 저 잡아 죽여야 됩니다. 네. 제 이상한 애 하나가 지금 온 한양 바닥을 오늘 해집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성종이 계속적으로 처벌 안 해요. 그 맥락들을 성종실록을 쭉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처음에 올라온 거는 남편의 근친상간 이게 방산수 네. 그 친구와의 관계로 딱 그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방산수 이 사람은 너무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다 말해요. 네. 다 말합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랑했는데
쟤네들은 이상한 놈들도 되게 많았다라면서 다 꼰지르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방산수가 제 죄를 면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끌어댄 거다. 어찌 가볍게 믿고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처벌을 계속적으로 미룹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성종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아, 설마 이런 일이 설마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게 또 애들이 또 음해하려고 또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계속 그래요. 죄를 청하였으며 들어주지 않았다. 진실을 알아내고자 하였으나 성종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계속적으로 미루거든요. 이거는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럴 리가 있나? 말이 되냐? 야 지금 조선 시대야.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종친이 너무 많이 껴있고 그다음에 난다기는 애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처벌하는 게 본인이 정치적으로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지. 만약 이게 진짜 사실이면 정치적으로 이 파급 효과가 너무 클 테니까 막 그거에 대해서 좀 두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미루는데 이 방산수가 네. 옥에서 어. 이 어우동을 만납니다. 네. 어우동을 만나요. 뭐 둘은 이제 사랑 몰라요. 뭐 방선수만 사랑을 했는지 나중에 어우동은 둘 다 잡혀와서. 네, 둘 다 잡혀와서. 아니 어우동도 이제 신문을 해야 되니까 어. 잡아오잖아요. 근데 어우동은 처음에 계속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말 안 해요. 왜냐면 일단 성종도 안 믿고 네. 주변에서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더니 사람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 방산수가 어우동한테 그 설득을 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봐줄 거야. 왜냐면 그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유감동 사건이라고 네. 세종 때 네.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세종이 크게 한번 당하셨죠. 네, 한번 이분은 지금 이 어우동은 지금 이제 17. 네. 지금 공식 기록 17이잖아요. 네. 유감동 씨는 이제 40명. 40명이요? 네. 남자들과 간통을 저지른 거야? 이분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지체 높은 분의 이제 이분은 부인이었는데 양반. 부인이었는데 간통 사건이구나. 처음에는 강간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 어떤 사람한테 강간을 당한 이후로 네. 버려지고 난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우동이랑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맥락이 비슷하네. 네, 그 상황에서 오케이 알겠어. 그럼 나는 나의 성적 그걸 자기 할 결정권을 내가 가져간다. 거야. 가져갈 거야라고 해서 했는데 이때는 유감동은 중재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이 관대하게 처벌했다. 네. 나오죠. 다 얘기했더니 세종이 관대하게 그쵸. 해줬다. 음. 아마 너 솔직하게 말하면 야 40명도 봐줬는데 17 정도는 너무 갈 거야. 근데 세종과 성종은 다르지. 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알겠다라고 해서 어우동이 쭉 밝힌 사람이 17이 이제 됐다는 네. 거죠. 이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종을 안 믿었잖아요. 네. 근데 자백을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진짜라는 거지. 네. 성종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 사건이 그렇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이 아니에요. 유감동 사건은 종친이 관련된 게 아니었는데 이거는 종친까지도 이제 왕실의 체면 문제가 있는데 육촌 남편과 네. 육촌이었었던 애까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도 이때까지도 성종은 관련자들을 유배를 보낸다거나 네. 뭐 그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때 이 성종 이름이 성종이잖아요. 네. 그 어떤 그런 성리학적 어떤 종법 질서라고 하는 네. 게 이 조선의 기틀을 딱 잡아가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종묘사직을 세워야 되는 시기. 이 성종 때는 이제 저희가 여러 번 다루었지만 이때 이제 사림 세력들이 엄청 많이 등용된. 등용이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풍부파와 다른 살인. 사림들은요 기본적으로 성리학 거의 맹신론자들. 이거 성리학적 그 종법 질서제로 안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또 겹쳐지는 게 뭐냐면 패비윤 씨 사건이랑 겹쳐요. 이 패비윤 씨 연산군의 엄마 질투를 했다라는 이유로 네. 본인의 부인도 패비를 시키는데 네. 지금 이러한 간통 네. 17명의 어떤
남성 거기에 종친에 노비에 이런 것까지 껴있는 이 사건을 그대로 넘길 것이냐. 본인의 부인까지도 폐비를 시켰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사림들이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 간통죄를 하지 않습니다. 극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형. 거를 하는데 그냥 사형이 아닙니다. 교수형에 처해야 됩니다. 교형. 이때 당시 교수형은 잘 없었나 보네요. 교수형까지 잘 안 가죠. 아. 뭐 근데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로 지체놓고 그다음 종친의 네. 종실 사람이에요. 이분 그치. 어우동은 공식적으로 원래 그 왕실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면 이제 사약을 받던가 그런 식으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그 사림 세력이 이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족보에서 그냥 제껴버리고요. 교수형을 처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영화에는 그냥 그 뭐죠? 뒤집어 씌워서 교행에 쳐야죠. 왜냐하면 이걸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굴이? 예, 그리고 이제 뭔가 탄원을 해서 그 절차가 없이 바로 즉시 처형. 결국은 성종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형을 이제 때리게 되는데 어우로동은 음탕하게 방종하기를 꺼림이 없게 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으면 뒷사람이 어떻게 징계되겠느냐. 본보기로 그냥. 본보기로.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여성의 정절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그 빡세게 이제 딱 하는 사건이 됐었던 일종의 거죠. 기준이 된 거죠. 그 이제 유감동 사건이랑은 너무나도 다른 그렇죠.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게 이 강상의 죄로까지 물을 정도의 어떤 그런 성적 문란함은 아니다라고 느껴졌던 게 성종 시기가 되면서부터 신분 질서. 이 사림들의 어떤 그 성략적 그런 뭐라 그래 꼰대죠.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성략적 도덕적 그 관념이 명확해지는 그 계기가 됐었던 사건이 바로 이 어우동. 이 사건 이후에 경국대여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과부 재혼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게 경국대전으로 네. 이제 과부 제가 법제화되는 금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거치면서 이들끼리 일정 정도 질서가 되고 그게 경국대전 우리가 본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는 뭐 그걸 그렇게 연결시켜도 과부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구나. 네. 굉장히 과부 제가를 빡세게 허용해야지 여러 안 만나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랑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네. 종친 여성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종의 손녀예요. 네. 태종의 손녀인데 이 태종의 손녀가 그 남자 종이랑 정을 통했어요. 간통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노비가 네. 진짜 사랑했나 봐요. 어. 이분이 이 노비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이 노비가 말 타고 다니면서 말 못 하거든요. 네. 말 타고 다니면서 비단 옷을 걸치고 다니. 야, 세계 로맨스인데. 네. 제대로 챙겨줬구나 또. 근데 그게 이제 소문 난 거죠. 노비 새끼가 어떻게 말 타고 비단 옷 입고 말 비단 옷 타고 입고 다닌다. 말 타고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던 사건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사건을 성종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통하는 거 본 적은 없잖아. 그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서로 그 민사로 붙으려면 네. 자고 있는 적발해야죠. 적발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모텔문 까고 들어가서 네. 경찰이 그러니까 하는 이거 성종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는 거 본 적 있어? 아니 말 타고 논리적이네. 말 타고 그거 좀 했다고 그냥 아이고, 손만 좋아하네. 잡은 거지 뭐. 할 수 있지. 왜 그거 가지고 그래라고 했다가 이게 십몇 년 뒤에 네. 이게 다시 한번 상소가 올라. 그때 탄핵, 사건 탄핵이 된. 다시 한번 다시 조사해야 돼. 소급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왜 지금 어우동 그렇게 나왔는데 이러면 성리학적 족법 질서라는 게 지금 집요하네, 섰는데 진짜.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심이네 재심. 원래 혁명이 실패하면 사람이 더 보수화되는 법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보고가 되면서 사형. 그때까지 그럼 계속 말 타고 비단옷 입었던 거네. 아니요. 이렇게 돼가지고 처벌은 받았는데 그쵸. 죽이지는 않았던 거죠. 유배형 모형도 살려는 준다. 네, 살려는 그랬는데 드리게 했는데 어우동을 죽였잖아요. 시간 지나서 똑같이 소급 적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우동 그냥 뭐 기생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종친이었습니다. 네. 종친이었고 집안도 잘 나가는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켰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 1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음. 다시 조사해야죠. 라고 해서 이제 추궁을 했더니 이제 뭐 고문이 있었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네. 이제 합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아. 듣고 바로 다시 소급 적용 시켜가지고 네. 사형에 처해지는.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이제 여성의 어떤 정절이라던가 네. 아니면 그런 것들이 대단히 강조가 되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그러니까 경직 때는 시초가 됐군요 이 사건이. 그렇죠. 네. 그 종은 어떻게 됐나요? 어떤- 계집종. 아 계집종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요. 네. 이게 참 흥미롭다라고 하기는 모르겠네. 아무튼 죽었어요. 네. 어우동은 죽었는데 네. 이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아주 나중에. 네. 아버지 뭐냐면 집안, 박윤창. 아니요 부인이 아니 엄마인데요. 네. 엄마가 죽어요. 네. 엄마가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네. 네. 치정 사건이었어요? 누구한테 죽냐면 아들한테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우동의 오빠죠. 네. 오빠한테 죽어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박성근이 이제 네. 오빠 이름. 박성근은 박윤창의 아들이며 음녀인 어우루동의 오랍이다. 그의 어미 정 씨도 크게 음행함이 있어서 박성근이 어렸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어미가 잠잘 때 발이 넷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였더니 정 씨가 이 연유로 하여 미워하고 밤이 되면 반드시 박성근을 궤에 유폐시켰으며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그 관통을 하는 거를 목격한 이후에 학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성한 다음에도 토지와 노비를 적게 줘 상속을 안 해준 거예요. 오빠인데 장남인데도. 그래서 박성근이 이걸 원망하다가 그 노비들이랑 네. 공모해서 죽였다. 해륜 사건이 벌어졌구나. 해륜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실록에 있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상속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죽였는데. 죽여놓고선 자기 여동생도 그렇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엄마한테까지 더 씌웠을 가능성. 네. 그리고 그 엄마에 대한 기록도 야사나 이런 데 보면은 대단히 안 좋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게 뭐 이 맥락을 만들기 위한 나는 그 하나의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큰 게 그 남편이 야사예요, 이건. 네. 남편이 눈 한쪽을 잃은 장애인이었다고 돼 있어요. 남편 그 박윤창. 어우동의 아빠. 아버지. 그래서 엄마가 학대를 했다는 거죠. 부인이 남편을 학대를 하고 그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 바람도 피우고 막 이랬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서사도 아마 어우동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서사를 그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갑자기 위해서. 이런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여성이 갑툭튀했다는 거는 너무 받아들여지기가 힘드니까 네. 서사를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근데 마침 내가 봤을 때 이 저기 유산 상속 문제로 이 페륜 사건이 벌어졌어. 옳다구나. 여기가 서사가 완성되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제 뇌피셜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랬을 것 가능성이 같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건 진짜 흥미로운 건데 그러다가 뜬금없이 저도 이거 실록 찾아보다 너무 웃겨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어우동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거든요. 또 한 번요.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요. 참 뒤. 그게 뭐냐면 그 연산군이 갑자기 연산군이 갑자기 승정원한테 승정원 애들 불러다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족으로서 어우루동이라는 여자애가 있다고 들었는데 얼굴이 어땠어? 그 시도 잘 짓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 시 한번 어디 한번 찾아와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승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어우동은 그 음행의 죄로 사형에 처져 있었던 거고 그 시는 어우동이 지은 게 아니라 그 방산수가 지은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민간에서나 떠도는 이야기인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누가 얘기했는지 말해라. 이 상달한 자가 누구냐?
전하한테 상달한 자가 누구냐? 네. 이 새끼 처벌해야 된다. 아 연산군은 반했나 보네. 남겨진 흔적만 이제 보고. 아니, 뭐- 흔적만 보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치. 아, 호기심 얼마나 생길 수 있지. 이뻤는지. 네. 그래서 아 니들이 얼마나 막 이뻤어라고 물어보고 탐구해가지고 죽이지 않았으면 나도 어떻게 한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쩍 물어본 거죠. 야, 걔가 저 시 있다며. 그거라도 한번 올려봐.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 개새끼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니까 이거 민가에서나 도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정교하기를 네. 나는 화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때 이미 알고 있었다 난. 씨발놈들아. 진짜 욕까지 하면. 아니 욕은 안 내가 세자 내는데 시절에 알고 있었다. 내가 우연히 기억이 난 거야. 어. 나의 뜻이 그러한데 어찌 나에게 어. 추문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어디 말대꾸를 해. 네. 심히 불편하다. 아이 밑에 애들이 지금 밑에 생활을 많이 안 해본 애가 그렇게 대답했네. 내가 나 같으면 물어봤을 때 어울동은 음행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을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라고 가져올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앞으로 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라고 난 들고 올 것 같아 이렇게. 이게 이제 연상군 3년 때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야, 3년 완전 참아. 폭주하기는 전혀. 근데 3년 참았어. 잉? 예. 근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빡친 거죠. 어이씨, 내가 궁금해할 수도 있지. 그다음에 이거 그럼 그렇지 궁금할 수 있지. 내가 우리 아빠 때 어. 우리 아빠 때 들은 이야기야. 라고 화를 내었다라고 하는 게 어우동과 관련된 실록의 마지막 이야기다. 등장. 야. 마지막 등장까지도 극적이네요. 네네. 네. 그런 분이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여러 가지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들어보시고 어떻게 이 어우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지는 또 각자 여러분들의 또 몫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이런저런 얘기 방송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땠을 것이다 좀 생각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다음에 또 소개도 해드리고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시간이 시간이 남아돌 것 같다고 했는데 평소보다 더 길게 했어요. 예, 또 이런 섹션 사건은 또.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